홍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 쉬다가 한 주 건너뛰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늘 할 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예, 화면 공유는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크게 해놨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핸드폰에서도 텍스트가 아마 보일 거예요. 예. 지난주까지 이제 개사 항전 10장, 예, 시초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해봤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시초를 좀 몇 번 더 해보세요. 몇 번 더 해보시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한참 지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쭉 책 읽어보면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딱 하고서 접어버리면 나중에 할 수 없어지죠. 할 수 없어지고 그 본서법 해석까지 하려면 처음 하시면 한 일주일은 붙들고 있어야지 그게 좀 될 거예요. 한 일주일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뚝딱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이 주역을 읽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글만 읽을 때 하고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서법으로다가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 연습을 좀 해보시면 그 다음에 설령 작계를 안 하더라도 그 작계를 해보기 전하고 작계를 그 다음 하고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주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지금 괴서에 대해서 초, 2, 3, 4, 5, 상 요 순서밖에는 변화를 읽은 적이 없거든요. 변화를 읽은 적이 없는데 이 설시를 해서 도전도 해보고 배합도 해보고 작종도 해보고 혹계도 해보고 변께도 쫓아가 보고 해보면은 지금 이 글 읽을 때는 글 읽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글 배우는 걸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지금 한글 배우는 거고 국어책을 초등학교 1학년도 배우는데 대학교 1학년도 배워요. 그죠? 그때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이름은 같은 국어라도. 그리고 한글 어, 모든 책을 다 읽고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역 기본 텍스트가 어느 정도 이해되고 나면 설시를 통해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주역을 이해하는 그 범위가 조금씩 더 넓어지죠. 11장입니다. 11장인데요. 11장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주역의 그 뭐 위대함이라 할까? 어쨌든 주역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공자님이 공자님 저 자자는 저 선생님 자자거든요.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아들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선생님 소리인데 그 이제 육아에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공자를 제일 큰 선생으로 치니까 그냥 자왈 그러고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 앞에 이름을 붙이죠. 맹자, 맹자왈, 순자왈, 노자왈, 뭐 자사면 자사자왈 그렇게 붙이죠. 공자만 이제 그걸 안 붙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글은 공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공자가 쓴 건 아니고 공자 이후에 제자가 이거 편집에 참여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전에 저 일간 선생님은 이 글을 보고서 자문자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문자답이라도 자활이라고는 안 해. 그러면 뭐 오라고 하든지 여라고 하든지 뭐 또 그 무슨 자 있더라. 저기 저 팔짱길 안자 제방변에다가 저기 편안한 안자 있는 글자요. 안 그렇게 쓰던지. 그렇지 이 재활은 제자가 선생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니까 자문자답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글입니다. 부, 예, 부역은. 예, 저 부자는 이제 바로사입니다. 바로사. 앞에서 뭐 대저 이렇게 발음 번역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쓰인 글자입니다. 역은, 예, 이 주역은 하위자야오. 어찌하자가 들어가면 의문사가 돼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됩니다. 의문문이. 위자는 말할 위자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역은 이제 그 대답이죠. 계물 성무하야. 그러니까 사물 뭐 어떤 저 사물에는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어 거예요. 아마 사람만이 아니고. 예, 10개자 계물 성무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계물은 말하자면 지구 탄생이 계물입니다. 지구 탄생이 계물이에요. 계물 사물을 열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요. 모 천하지도 하나니. 모는 저 뭐 무릎을 모 그러는데 뒤집어 쓴다 이런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 뒤집어 쓰는 게 뭐 포괄하는 거죠. 포괄하나니. 여사 이 자야라. 이와 같을 뿐이다. 여기서 요 이미자는 무엇일 뿐.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쓰일 수 있는 글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거 귀자도 요거 저기 저거로 쓸 적에는 무엇 할 뿐 그렇게 쓰이거든요. 끝에 가서. 그리고 요 이자예요. 요 이자. 예, 요 이자도 같이 쓰여요. 다 같이 쓰여요. 무엇일 뿐. 그러한 거다. 그러한 거다. 주역이 뭐냐? 세상을 열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것이다. 식어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이렇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 뭐 정치 지도자든 공자님이든 어쨌든 그 만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성인이 이통천하지지하며, 예, 천하가 뜻하는 바에 통달해서, 통달하고 또 천하의 일을 정하고 이 주역의 이 논리를 가지고요. 이정천하지 업하며 이단 천하지 의하니라. 예. 요건 판단한다, 결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천하에 의문 나는 것, 의심스러운 것 그런 것을 결단한다. 예. 뭐 딱 이거다 저거다 하고 딱 결단하는 거죠. 사실 왜뭐 의문이 있거나 점치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문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해답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뭐를 못해요? 딱 이거 결단 요걸 못해. 다 알지만 이걸 못해. 그러면 결국 이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것만 결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결단해 주면. 제3자는 자기하고 다르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저역은 만물을 열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서 천하의 모든 것을 덮나니 이와 같을 따름이다.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정도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와 같을 따름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것으로서 천하의 뜻을 통달하며 천하의 그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관하여 환하게 알며 천하의 사업을 정하며 천하의 어떤 일을 정하며 천하의 의심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주역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주역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 말하고 저렇게 돌려 말하고 주역이 이거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죠? 예,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주역점에 관하여 다시 설명해 놓았다. 예, 주역점이란 사물을 열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천하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다. 요 모자는 덮다, 무릅쓰다, 포괄한다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 이 정도요. 여기서 여사이자해라 이런 것일 뿐이라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인이 말하기를 이 주역의 점단을 통하면 천하를 알 수 있고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변화를 포착해서 알 수 있고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세상에 의문이 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괴물 성무 했는데요. 괴물은 세상이 열린 때입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됨을 말합니다.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요 하는 그 상태가 괴물 상태죠. 괴물 상태. 이것은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이 무극이 되고 그 상태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제 차츰 나아가는 게 음양, 사상, 팔계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 태극, 무극, 음양, 사상, 팔계는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태극이 있었다가 무극이다가 태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나누어서 저기 음양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시간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거나 하는데 이걸 나누어서 설명하려니까 부득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는 시간과 관계 없는 개념입니다. 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 사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남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귀어서 한 집에 살면 그때 이제 유가 되는 거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이제 뭔가 자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또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다가 내가 딱 코를 바꿔서 이게 뭘까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괴물이죠. 그러니까 괴물을 하면은 뭐 우주가 탄생되는 시점을 괴물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모두 비유지. 예. 괴물은 우주에 관한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괴물을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여자 남자 결혼하는 거다. 그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서 아주 크게는 우주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는 뭐 땅에서 씨값이 같아가서 올라오는 얘기까지 섞어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실제 그거는 아닙니다. 또한 그 이시를 이해하고 실제 일에 써먹는 것이 성무다. 요거 무자는 요거 임무, 일 그런 거죠. 성은 이루는 거고 또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 여시이자해라. 여사구나. 시가 아니고 잘못 읽었네. 여사이자해라. 요 이사자입니다. 이것저것 하는 거 지칭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니꼬르가 아니고, 그 이것과 같다라고 해서 똑같다가 아니고 비슷하다, 비슷할 하자하고 좀 그런 글자네요. 그죠? 비슷한 거다. 요거는 저기 이미 자인데 무엇무엇일 뿐, 요렇게 여기서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조사로다 쓰였어요. 어조사로다가 이와 같을 뿐이다. 예. 그리고 계물성무하여 이 주역은 사물을 열고 일을 이루어서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천하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천하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예, 주역은 천하의 뜻에 달통하고 이통천하지지하고, 천하의 일을 정하고 이정천하지업하고, 천하에 의문하는 것을 결단하는 이단천하지의하고 하여, 통지하고 통하여 알고 일을 정하고 의문하는 것을 결단하고, 이 세 가지가 공부를 함으로써 능통해진다면 이 주역 공부를 아주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공부를 하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글이 그런 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시장에서 우리 시초를 뺐잖아요, 그죠? 요거 시초 시자입니다. 이제 이 주역 그 도구들에 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고로. 그 시고로는 앞에서 설명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시지덕은 원이신이요. 시초의 덕은, 시초는 예, 원만하며 신령스럽고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렇죠. 시초가 거기에 뭐 50개가 뭐 특별한 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풀떼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지난주에 이걸 하고서 저기 마트가 뭐야, 다이소 가보니까요, 아주 시초할 만한 게 많더라고요. 대나무로 깎아놓은 게 뭐 주방기구 그 소개가 하니까 많어. 굳이나 그 긴발 안 풀어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 꽃 산적 끼는 거 뭐 저기 저 오뎅꽃이 너무 굵고, 예, 그거면 충분해요. 보니까. 예. 예전에 그런 게 없어서 긴발 풀으라 그랬는데 긴발 안 풀어도 되겠더라고요. 저 원은 둥글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둥글원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원만하다는 얘기하고 방정하다는 얘기하고는 서로 그게 다릅니다. 방정하다는 거는 딱딱 들어맞는 거고요. 원만한 거는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자면은 어떤 모임에서 이제 회장하고 이제 총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회장님의 덕은 원만해야 돼. 뭐 잘하니 못하니 해도 그냥 슬슬슬 달개면서 저기 끌고 가야 되고, 이 사무국장 총무님의 덕은 방정해야 돼. 왜? 돈 만지는 자리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는 자리고. 그러니까 셈이 딱딱 맞아야 돼. 회비 안 내면 회비 걷어야 되고, 지출하고 나면 딱딱 지출장부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 역할하고 지금
이 원하고 방의 역할하고 같은 거야. 두루두루 하는데 참 신통하게 딱 맞네. 두루두루 하는데 신통하게 딱 맞네. 예, 그 정도가 원의 신입니다. 예, 그 다음 괴지덕은 방이지요. 괴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면서 예, 상황을 이야기하죠. 괴는 그러니까 이 시초를 뽑을 때는 분위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괴의 설명들은 딱딱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다른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딱딱 맞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육효지의는 여기공이니. 예. 육효의 그 상호, 육효는 뭐냐? 예. 육효는 그 바뀌는 바뀌는 상황.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역은 요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바뀔력입니다. 요거는 주역력이 아니에요. 요역자는 주역력이 아닌데 요건 바뀔력자입니다. 이거. 예. 지금 시초와 예. 괴와 육효 예. 그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인이 2차로 세심하야. 성인이 이로써 이 시초와 괴와 효를 가지고서 뭐 세심 마음을 씻는다라는데 어쨌든 잘 생각해서 예. 퇴장어밀하며 지금 조용히 이거 퇴장어밀은 그죠? 조용히 물러가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물러가서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이 상황을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퇴장어밀하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걸 읽어보고 우리가 주역 시초를 빼서 읽어볼 때는 이걸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인이 이것으로 세심하여 퇴장어밀하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륭은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기륭에 여민동안하야 이 주역점을 쳐서 뭐 본인의 이득을 지금 취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요? 백성과 함께 우한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우한을 함께 하는 겁니다. 결국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지금 여기에 이 주역에 기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름에 여민동안 하니 신이 지레코 신기하게도 와서 알려주고 신이 지레코 신기하게도 미래를 알려주고 지장황하나니 지나간 것에 대해서 딱 알게 하나니 딱 이 안에 있나니 지나간 상황이 이 안에 있나니 기숙능여 차제리요 그 누가 능히 더불어 이와 같겠는가. 주역만 한 게 어디 있어 이 말이죠. 주역만 한 게 어디 있어. 고지 옛날에 총명하고 예지 있고 신비한 무력을 가지고서도 죽이지 않은 자이지 않은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 얘기하는 겁니다. 문왕이
다 만들어 놓고도 줄을 치러 안 갔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문왕의 고사입니다. 문왕의 고사. 그래서 문왕은 준비만 해놓고서 은나라를 못 치고 그 아들 무왕이 이제 대업을 한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들 치러 가자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고서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무로만 하다가 자기는 못하고 이제 아들이 하게 됐는데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왕이 이런 걸로 해내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라는 걸 알았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한번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고로 시지덕은 원이 신이요 괴지덕은 방이지요. 육효지의는 여기 공인이 성인이 2차로 세심하여 태장엄일하며 기륭의 여민동안하야 신이지레코 지휘의 장왕하나니 기숙능 여차 제리요 고지 총명 예지 신무의 불살자 부은저. 이런 까닭으로 시초의 덕은 원만하며 신령스럽고 괴의 덕은 방정하게 알려주고, 방정하다는 거는 딱딱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육효의 의의는 변화하고 또 불변하는 데에서 예지할 수 있게 하니 성인이로서 마음을 씻어서 맑게 하여 물러가 은밀하게 간직해 두며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백성과 더불어 한 가지로 근심하며 신비한 것으로서 미래를 예지하고 지혜로서 지나간 것을 간직하는 것이니 그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총명하고 예지롭고 신비로운 무용으로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는 자인저. 지금 이제 요 번역은 우리 저기 그 수진본 있죠? 그 저 가죽 저 까만 주역책 조그만 거요. 예. 요 책 내용이거든요. 요 책 내용인데 얘는 아주 딱딱 직역으로 해놨어요. 직역으로 해놔가지고 말이 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또 의역을 해놓으면은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 원문을 놓고 지금 번역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번역한 것도 이게 그 과거사,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사람들의 말투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 번역하면 이렇게 안 하죠. 그 지금 평문으로다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이 번역도 결국은 문장력이 있어야지 번역이 되지, 문장력이 없으면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말이 이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고로 그 시초의 덕은 그 시초를 이용해서 점치는 것은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원만하고, 원은 두루두루 원만함입니다.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늘의 형상을 둥글다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표현이고, 두루두루 원만하다는 것은 상학적인 표현이죠. 하늘의 덕이 그렇고 또 지도자의 덕이 그렇고 아버지의 덕이 그렇고 라고 해도 될 겁니다. 또 신은 요건 뭐 어떤 뭐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인간의 능력으로서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신묘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시초가 귀신이 와서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초를 이용해서 점을 쳐보면 어쩐 일이든지 신통하게 딱딱 맞는다 라고 시초의 효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이 그 발생하던 초기에는 그렇죠. 그 천재니 뭐 신이니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 글 속으로 들어와 보면 그런 신보다는 그 묘용, 그 딱딱 경우가 맞는 거, 이걸 신비하다거나
뭐 신이 하다거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불교 책을 다 보진 않았는데 요새 학교에서 몇 과목을 지금 불교 과목을 듣는데 거기에도 새로운 뭐 처음 듣는 개념들이 워낙에 많은데 거기에서도 뭐 신이 와서 어쩌고 이런 얘기는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아주 이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주지 뭐 저기 쌀 저기 이고 가서 뭐 싹싹 빌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저는 그런 이제 신이 없어요. 예? 불교는 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시기에 그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 얘기가 별로 없어 보니까 그냥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괴사를 이야기합니다. 괴사는 말로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요 방은 모지다. 요 방자도 아주 뜻이 많아요. 뭐 바야흐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어떤 장소를 지칭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각지다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때때마다 이거는 뜻은 문장 중에서 익혀야죠. 예, 한문은 문장 중에서 익혀야 됩니다. 이거 저기 낱글자 100년 외워봐야 아니 뭐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 전혀 책 읽을 수 없습니다. 뭐가 나다, 절도 있다, 요 뭐가 난다, 뭐 뭐가 난다는 거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거는 요것도 뭔데 요걸 우리 사람으로 치면 또 딱딱 절도가 있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원은 두루두루 미침을 말하고 방은 적재적소의 미침을 말합니다. 두루두루 미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원만해서 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말하면 이 방은 딱딱 맞는 겁니다. 저기 새 많은 사람이 딱딱 안 맞으면 안 되죠. 적당히 뭐 한 10만 원 썼는데 한 뭐 대충 저 가라영수증 갖다 붙여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1원짜리까지 딱딱 떨어져서 맞아야죠. 음. 요 방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소리만 한다는 말입니다. 요 공은 이바지 한다는 말, 이바지 할 공 그러죠. 뜻입니다. 효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요 효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살필 수 있습니다. 육효의 그 변화가 어떤 경우에 시간에 비유해서 말하는 게 더 적당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간에 비유해서 말하는 게 적당한 것도 있고 또 두 개 다 공간 적용해 보면 맞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예, 이제 이곳에 저곳으로 가는 것도 되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 성인은 여기서는 이제 이 내성인을 말하겠죠. 혹은 옛날의 지도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에 평소에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예, 퇴장어미라야 이 공부를 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길하고 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주로 이제 길한 때보다 흉한 때겠죠. 백성과 더불어 이 난간을 해결할 방도를 생각하면 여민 동환하면 백성과 더불어 예, 함께 근심하면 신기하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리고 또 지나간 일도 지장황 지나간 감추어진 것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주역의 효용을 또 견주어 볼 만한 것이 있을까? 기숙 누구 숙자예요? 기숙 능히 그 누가 능히 더불어 이와 같겠는가? 견주어 볼 만할 것이 있겠는가? 이만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견주어 보자면 비유해 보자면 아마도 옛날 문왕의 덕이 요건 지금 없는 거예요. 고지 요 고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입니다. 옛날에 문왕의 덕이 총명하게 지혜로움이 총명하고 예지함이 지혜로움이 예, 신령스러울 만한 힘을 가지고도 치지 않았으니 요 치지 않은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왕 은나라를 정벌하지 않았으니 무슨 소리냐면 아직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했단 얘기죠. 지금 이 저기 문왕은 예, 이 주역을 잘 알아서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문왕은 자기 생전에 주왕을 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왕에 대해 와서 무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공자의 문왕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공자의 문왕에 대한 논평이다. 예, 논설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위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시지덕은 원이시니요. 시초로 점을 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죠. 요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분이 위 할 때 무심코 갈라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의 그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두루두루 어떤 수라도 나올 수 있으며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런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걸 우주 내자연의 이치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괴지덕은 방이지요. 앞에서 실초로 설치를 해서 특정한 개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괴를 뽑아내게 되고 특정한 괴가 나오면 구체적인 말로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괴사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맞게 딱딱 맞게 설명한다. 이 딱딱 맞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방정하다. 품행이 방정하고 요 말에서 그 방자입니다. 덕이 원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품행이 방정하다는 표현 안 하잖아. 그죠? 어른은 덕이 원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이들은 품행이 방정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방정한 겁니다. 일단 경우의 수는 64개 가운데 하나죠. 주역은 64개밖에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특정 지어준다. 딱딱 이거다 저거다 딱딱 찝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육효지의는 여기 공이니 요거는 주역역자가 아닙니다. 육효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드러난 일에 대해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공은 이바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바뀐다는 말이 그냥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바뀐다. 주역역자가 아니고 그냥 바뀐다. 만약에 이걸 쉽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쉬운 할 적에 우리 저기 간이 그러죠. 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바뀐다라고 하면 주역하고 같은 역이라고 읽지만 그때는 주역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바뀐다는 표현입니다. 여섯효가 뜻하는 바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이 2차로 성인이 이것으로서 성인은 이 글에서는 문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문왕은 이러한 주역을 가지고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인이 2차로 문항은 이러한 이렇게 위력 있는 이 주역으로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세심하야 마음을 씻는다. 지극한 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점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사무의하야 적연무동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예, 여기서 무사무의는 어, 생각하지 않아도 행위하지 않아도 예, 그런 말이에요. 적연부동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걸 적연부동이라고 말합니다. 예, 천부지성의 지선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세심하는 것이다. 잡된 것이 없이 적자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적자심은 요거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빨간 벌거숭이. 예, 갓난아이. 갓난아이의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퇴장어밀하며 예, 물러나서 은밀히 한다라고 해요. 물러나서 은밀히 한다라고. 아마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사이남에 가면 사이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이남에 가면 이 퇴장이라는 글자가 각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예,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이 써놓은 건데 지금 오래됐어요. 이제 2009년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읽어봐도 그때 엄청 저도 엄청 주역에 빠져 있었어. 여기를 일부러 쫓아가 가지고서 이거를 한 번 가서 못 찾아가지고요. 단양 도서관에 가가지고서 자료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기 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절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기 좀 나쁜데 한번 타이난 갈 일 있으면 가보십시오. 저기 요거 잠깐만 소개하고서 쉬지요 뭐. 여기 사이남에 가면 예, 이렇게 타기불군, 화코불발 이런 글자도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예, 또 예, 독립불구, 돈세무민 예, 이런 글자도 있고요. 예, 지금 요게 그 바위돌에 써 있는 걸 찍은 겁니다. 타기불군, 화코불발 예, 찍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독립불구, 돈세무민 전설에서 지금 알아보긴 어려운데요. 요 글자가 퇴장입니다. 퇴장. 퇴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거는 찾느라고 아주 엄청 힘들게 찾았는데요. 요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써 있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데 이거는 사이남에 가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여기 절 있는 데서 여기 절이고요. 여기서 지금 요 안에 저기 산신각이 하나 들어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타고 올라가 계단을. 올라가면 요 안에 산신각이 있거든요. 예, 퇴장은 여기쯤에 있어요. 퇴장은. 여기쯤에 써 있어. 그러고요. 예, 지금 다른 글자는 올라가서 돌아서서 내려다보면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석벽에 써 있어요. 석벽에. 내려다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집이 여기에 보이는 이 집이에요. 이 집.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라서 여기서 반대편 산신각 다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야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면은 못 찾아요, 이거. 올라가면서 두리번두리하고 없네 이러고 내려와 버리니까. 예. 그리고 이쪽 밑에요. 이쪽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만큼까지 여기에 뭐 글자 새겨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 강바닥에 여기에 바둑판 장기판도 새겨져 있고요. 바둑판 장기판도 새겨져 있고. 그 여기에 있는 글들은 그 조선시대 그 고관대작들이 와서 새겨놓은 거는 석공을 들여서 팠는지 아주 뭐 잘 파놨어요. 그리고 간신히 손에 그냥은 못 파고 이게 비계 받쳐놓고 올라가서 작업한 것처럼 높이도 있어요. 높이도 있고 요 밑에 쪽에 가면 여기에는 아주 그냥 조잡하게 새겨놓은 글씨도 많습니다. 요즘엔 못 새기게 하는데 뭐 일제시대까지도 새긴 글들이 있어요. 보면 일제시대 군수 누구 왔다가 뭐 이런 거 써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한 사인항 가시면은 여기 지금 여 앞에가 이렇게 동네 이렇게 있고 동네 이렇게 차 가는 길 있고 건너다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삥 돌아가서 저 앞으로 가서 지금은 철조망이 있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단양 군지가 단양 도서관에 가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고서 발췌한 건데요. 뭐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강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뭐 뭔가 지금 뭐 다른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뭐 하여간 신령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석벽 이만큼이요. 낮에는 안 보여요. 어두워도 안 보이고 해걸음에 보면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보면 시간 딱 맞춰가야지 보여.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강 선생님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딘가 찾느라고 그거는 한 번에 가서 못 찾았어. 몇 번 가서 쳐다보니까 막 해가 떨어질 무렵에 그때 이쪽 건너편에서 건너다 보면 여기에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하고 애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꽤 됐는데 조금 쉬어가지고 또 가지요, 뭐. 56분이네요. 예,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셨나요? 사인화 관련된 자료를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요거는 아까 그 홈페이지고요. 요거 지금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인데 지금 이제 가보면 이렇게 사이남 건너편에서 이렇게 건너다 볼 수 있어요. 건너다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기는 지금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지였었는데 절이 들어와 있어요. 절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석벽 뒤쪽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있고 여기에 올라가면 산신각이 하나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고 퇴장이라는 글자는 올라가는 입구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는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다보면 이쪽에 석벽이 하나 있는데 그 석벽에 써 있습니다. 석벽에 써 있고 예. 요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요 밑에도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보려면 몇 시간 봐야 돼요. 몇 시간 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단양 그 도서관에 가면은 단양 분지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고 이래 가면은 이거를 예, 저는 이제 주역 관련된 거 발췌를 했었는데 예, 여기 가서 한나절 예, 둘러볼 만한 게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지도는 저기 지금 역동서원입니다. 역동서원. 아 이걸 왜 열었냐 하면 이 저기 사이남이 이게 저 우역동 예 우역동 관련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 예, 이 사람 그저 사당은 지금 현재 안동대학교 군내에 있습니다. 안동대학교 안동대 군내에 있는데요. 예, 안동대학교 군내에 있는데 제가 예 제가 다니던 철학과 인문학과는 여기고요. 여기 어디나 여기에 지금 여기 역동서원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역동서원이 있습니다. 역동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건 아니고 옮겨온 거예요. 옮겨온 거고 요게 지금 안동대학교 박물관 건물인데요. 예. 이게 지금 박물관 건물인데 3층인가요? 올라가서 창문으로 열 내려다보면 아주 이 역동서원이 꼭 액자에다 넣어놓은 것처럼 딱 보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지은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렇게 아주 희한한 걸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팔개니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닥에 지금 타일 저기 저 보드블록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깔아놓고 이쪽에 이제 묘정비도 하나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건물은 지금 저기 박물관 건물이고요. 아마 이창문 같아. 이창문 안에서 내려다보면 예, 지금 저 역동서원이 예, 아주 딱 들어옵니다. 역동서원이 안동대학교 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예, 요거는 지금 신문이에요. 신문. 옛날 신문인데요. 1976년 11월 19일자 신문입니다. 마이크를 안 달았구나. 예, 11월 19일자 신문인데 여기에 그 우탁에 가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켜놨습니다. 그 사이남에 가면은 그 물 가운데 우탁선생 유허비라는 게 있습니다. 유적비 유허비가 있는데 그거에 관한 기사예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말 대석학 우탁선생의 유적비가 처음으로 세워진다. 우탁선생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온 주역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확하게 해석 소개한 학자다. 충북 단양의 유림들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이 뜻을 모아 세운 유적비 제마식이 22일 오후 1시 단양군 대강면 사이남리에서 있다. 우탁선생 유적비 제막은 우리의 옛 석학의 학문적 업적을 오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 정립하는 작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려 원종 3년에 출생하여 충해왕 3년에 사망한 그는 자를 천장, 그 다음에 탁부, 호를 백운당이라고 했으나 주역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기 때문에 주로 역동이라고 불려왔다. 단양구씨의 선조이기도 하다. 의정부 사인과 성균관 죄주, 예, 그 다음에 이거 지편전 직제학의 벼슬을 지낸 그가 역설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된 것은 중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당시 그곳 학자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거친 후 필요성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예, 주역서에 대한 그의 해석과 주자의 주석이 일치할 만큼 우탁 선생의 학문이 높았으며 국내 전파도 정확했다. 후에 국내에
주자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퇴계 이황 선생도 그를 가리켜 백세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우탁 선생은 성품이 강직하여 고려가 멸망한 후 일체 관직에 오르지 않는 등 새 왕조인 조선조에 협조하지 않아 퇴계 율곡처럼 큰 빛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유역비 제막은 이런 뜻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사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 문왕 때 편해진 고대 정치서의 하나, 역경이라고도 한다. 후에 주자학으로 발전하면서 커다란 밑거름무시를 해 한민족의 사상체계 정립과 생활기범으로 영향을 끼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고 지금 76년도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삼으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요 지금 저 신문은요, 그냥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 엔진에서요, 옛날 신문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옛날 신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옛날 신문 있는 곳이 나오는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네이버 거밖에 없었어요. 네이버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게 또 하나 생겼어.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네이버 거도 좋습니다. 네이버 거도 이게 지금 오래된 거는 일제시대 1920년대부터 자료부터 있어요. 그때 신문이 없던 거는 뭐 없지만, 신문이 있던 거는 가장 오래된 거는 아마 1900 한 몇 년대까지 있더라. 1920년대, 1920년 3월 5일자 기사가 없나? 이게 없는 거지. 이게 없는 거지. 예. 1920년 3월달 기사부터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자료를 검색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없을 때 예전에 같으면 도서관에 가서 그 축세본 신문 그거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옛날 신문이 원판 그대로 다 있고요. 아주 좋아요. 원판 그대로 다 있고 텍스트만 뽑아서 볼 수도 있고요. 요즘 한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바로 번역도 돼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삼기가 좋습니다. 옛날 신문. 이 부분은 이렇고요. 사인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와서 거기에 퇴장 물러가서 은밀히 한다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게 석각이 있습니다. 기륭의 여민동안하야. 기륭이라는 건 기라고 흉하면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그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만 안 좋은 일이 여기선 길보다는 흉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가 필요한 거지. 좋으면 뭐 그렇게 고민 안 할 테니까요. 국가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 위주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근심한다. 사심 없이 행동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이 지레코 지장황하나니.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신묘하게도 미래의 일을 판단해 볼 수 있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수 있다. 미래는 현재 시점을 축으로 해서, 지도리는 축이란 소리입니다. 기준점으로 해서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과거와 미래는 지금 어느 지점, 이 지점에 지나간 건 과거고 돌아올 건 미래고 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일은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밝히려는 일입니다. 즉 오늘 지나간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밝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다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접어보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칠한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그때그때 형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지. 미래가 늘 다르게 변하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미래를. 이 주역 또한 그 범주에 넣는다면 합당할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나가는 열쇠다, 방향타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능 여차제리오. 이 주역의 위력이 누가 능히만 하겠는가? 누가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겠는가? 우주대자연의 불변의 이치를 심어놓은 기준이 된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고지 총명예지 신무의 불살자 분저. 고지 옛날에. 그러니까 이 12개 관점에서 옛날이면은 주역에 가장 오래된 활용한 사람은 무왕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글을 통하여 옛날에 문왕 또한 총명하게 예지하여 신묘한 무력을 가지고도 불살자,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죠. 주왕을 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왕이라고도 말 안 하고 주왕이라고도 말은 안 해놨어요. 상황 설명만 해놓은 거지. 공자가 바라본 문왕에 대한 평가라고 해도 될 겁니다. 혁명을 할 모든 재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실행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일에 대한 공자의 평가라고 해도 될 거고, 신무는 일을 진행할 재반 상황이 무르익었음을 말하고 있죠. 신묘한 무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모든 준비가 잘 된 거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글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이 시자고 써 이자잖아요. 이로써 시. 명어천지도의 차러민지고 하야. 하늘의 도를 밝혀서. 그러니까 이 자연 앞에서 말한 그러한 자연의 도를 밝혀서 백성들의 사연을 관찰하여 그 자연의 도로서 백성의 도를 관찰하여, 우리 대상이 그렇죠. 앞에서 자연적인 이야기하고 군자 이하야 하고 인사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지금 문장이네 보니까요. 그거와 똑같은 문장이야. 명어천지도의 차러민지고 하야. 요 문장이 지금 대상 문장을 설명해 놓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하야. 시흥신물하야. 이 신비스러운 물건을 가지고서 일으켜서 시흥신물하야. 신물은 신기한 물건 그런 거고요. 흥은 이릉자거든요. 일으켜서 이전민용하나니. 백성 앞에 사용하니. 그러니까 백성에게 보이도록 사용하니. 성인이 2차로 재개하야. 이로써 재개는 아주 정갈한 목욕재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갈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겠죠. 하야. 이 신명 기덕 부인저. 그 신비함을 밝게 밝히는 그러한 덕이 아니겠는가. 그 덕을 신미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덕을 신비하게 밝힌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 내용 그냥 글이 길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앞에 했던 얘기 그냥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근심할 일이 생기면 자연의 변화와 민심의 변화를 잘 살펴서 밝혀서 시초로 상황을 판단해보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기 전에 지도자로는 마음을 모아서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하여 판단하여서 밝히는 것이다. 예, 재개한다는 말은 여기서 재개한다는 모국 재개한다 그러죠. 예, 이거는 주역 건께의 종일건건하는 거와 같다. 정말로 애타게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요. 93 주역 종일건건 한다 그러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러니까 뭐 시초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술 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시고로. 시고로 참 많다. 시고로.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요 합은 다들 합 그럽니다. 합칠. 벽은 열벽 그럽니다. 개벽한다 그러죠. 개벽한다를 쪽을 쓰죠. 열벽. 크게 연다는 소리 아주 크게 연다. 식으로. 요거는 지게호자라 그래요. 그죠? 문호자인데요. 문자는 쌍문 양쪽 문이잖아요. 요거는 외여다지면 외문이 외문. 그죠? 외문이에요. 작은 문이겠죠. 어쨌든 문입니다. 식어로 하포를 위지 고온이요. 닿는 것을 고온이라고 하고 이제 건곤에 대한 개념 설명하는 겁니다. 건곤의 개념 설명. 그 처음에 중천건 중지곤 나오잖아요. 그 건곤의 개념 설명하는 중입니다. 닿는 것을 고온이라고 한다. 합해서 아무르는 것을 고온이라고 한다. 벽호를 위지 거언이요. 열어 젖히는 것을 거언이라고 한다. 이를 떠벌리는 것을 거언이라고 한다. 합하고 아무리는 거는 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여는 거는 떠벌리고 이를 드러내게 하고 시작하는 거고. 일합 일벽을 위지 변이요.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 뭐 꼭 한 번이라고 안 해도 될 거예요. 열리고 닫히는 것. 그게 변화다. 닫힌 채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없고 열린 채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없는데 열렸다 닫혔다 하면 거기서 일이 생긴다. 자동차 엔진에 그죠? 엔진들 아시죠? 엔진이 발통이 한 번 나가고 한 번 들어오고 하는 데서 파워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왕래불공 드나드는데 끝이 없어. 자동차 엔진 딱 시동 걸어 놓으면은 키 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돼요? 파워가 생겨갖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위지통이요. 왕래불공을 위지통이요. 통한다라고 말한다. 통한다는 거는 통해서 이루기도 하고 통해서 알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하고 어두운 것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지통이요. 현을 그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 예, 여기서 지금 현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요. 저 한 글자만 딸락 있어서 저걸 견이라고 할지 현이라고 할지 몰라요. 견은 뭐냐 하면 내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내 눈으로 보는 건 견이고요.
자신이 드러나서 보여주는 건 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뭐라 그럴까,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뭐 선거한다고 지금 뉴스에는 실실 이제 발동을 걸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누가 나왔는지 보는 거는 견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서 지금 발동 걸고 돌아다니죠,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중 아니에요. 그게 현입니다. 같은 상황의 다른 측면입니다. 위지상이요. 그게 위지상이다.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서울시장 한번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장 하는 거는 매번 나 서울시장이라 여기다 안 붙이고 댕겨도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보기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서울시장 하려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위지현이요. 형을 위지기요.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을 물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엇이 담겨서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예, 저 위지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 형은 보이는 형상. 요. 제2용지를 위지법이요. 예, 마른지라여 사용하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요 법을 그냥 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본받음. 네, 본받음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제2용지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본받는 거라고 한다. 법이다. 이용 출입하여 드나들며 써서 민함용지를 백성과 함께 쓰는 것을 위직신이라, 신묘하다라고 말한다. 신통하다라고 말한다. 백성과 함께, 민함, 이거 함은 다 함자잖아요. 백성과 함께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역을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그 영화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지금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역이 정치학이잖아요. 그죠? 정치학. 아까 여기서도 저기 신문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 있었죠. 신문에서도 어디에서 봤는데 자리가 바뀌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도 정치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시고로 하포를 위지 고니요, 벽호를 위지 건이요, 건과공원을 이제 하고 일합일벽을 위지 변이요, 건과공원이 작용을 하는 것을 변이요,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통하는 것이요 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 통하면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형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상으로 보이고 형으로 보이는 것들을 본받아서 사람에게 활용한다. 백성에게 활용한다. 이 말이죠. 활용한다. 이런 까닭으로 문을 닫는 것을 곤이라고 이르고 문을 여는 것을 건이라고 하고,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가고 오는데 막힘이 없는 것을 통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형체를 이에 기물이라고 이르고, 기물을 마름질하여 사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이르고,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에 이롭게 사용하여 백성이 모두 사용하는 것을 신이라고 이른다. 이거 사용 안 하면 신묘할 게 없는 거네요. 사용 안 하면 신묘할 게 없는 거. 사용해야 신묘한 거지. 예, 이제 다시 주요 경문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백성을 위하여 쓰는 것이 주역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식으로 문을 닫는 것을 곤이라고 하고, 뭐 꼭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합벽의 음양의 개념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을 건이라고 합니다. 건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을 생각해봐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모양을 상상해도 되고, 예, 천지가 열림을 벽이라고 한다. 개벽한다 그러잖아요. 개벽. 예, 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문짝, 거적, 예, 뜸, 온통 전부 다 통할하다. 어찌 무엇 아니랴 이런 뜻도 있고요. 문을 닫다, 알맞다, 딱 들어맞는다, 같다, 간직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숨쉬다의 뜻이 있습니다. 예, 뭐 다 들어맞는 얘기 같아요. 어느 건 뭐 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벽은 닫고 열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을 변화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면 피스톤이 한 번 항복하는 것과 같은, 지금 간단하게 잘라서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엔진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위지통이 되는 거죠. 일을 이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드러나는 뜻을 상이라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 일어나려는 조짐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눈앞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뜻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러한 이치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 이것이 형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입니다. 또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규칙을 정하여 사용하면 그것을 법이 이거 마땅치 않아요. 본받는다라고, 그것을 본받아서, 그 자연의 그런 이치를 본받아서 평상시에 이러한 이치를 활용하여 백성에게 쓴다면, 아까 그 자연을 법한다면 더 어렵죠. 그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이걸 활용해서 백성에게 쓴다면 그것을 일러서 신기다 라고 해도 됩니다. 주역의 이치를 누구나 이해하고 평소에 쓴다면 그 결과는 정말 아주 정밀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하고, 배운 사람이 그 상황에 딱딱 들어맞게 일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집 짓는 사람 집 짓는데, 건축가 공부를 한 수십 년 내공이 있는 사람이 집을 짓는 거하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망치 들고 나가서 집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 지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그리고 글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현이라고 하고, 이것이 상이 되고, 마음, 정신의 작용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형은 드러나 보이는 사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보이는 신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사물이라면 현은 드러내 보여주는 이치, 기는 그 드러난 사물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제 공곤을 먼저 이제 음양을 먼저 말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주역 그 논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역 괴사할 때 매일 쓰던 말이에요. 매일 쓰던 말인데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어디서 온 거야? 괴사전에서 전부 나온 말입니다. 괴사전의 논리를 가지고서 주역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듣고 괴사를 들어도 되고, 괴사에서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이제 그 개요사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쉽게 들릴 거고, 이걸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개요사를 읽을 때 그게 그 말이야라고 들릴 거고, 그렇죠. 식어로 그렇기 때문에 역유태극하니.
저기서 말하는 저역은 이 저기 주역, 이 글주역 근력이 아닙니다. 그죠? 천지자연의 이치인 역입니다. 천지자연의 이치인 역.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서 써져 있는 이 책 이것도 역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한 역의 이치도 역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역유 태극은 우리 있는 그 글의 역이 아닙니다. 이 역은 천지자연을 본받은 거고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은 천지자연입니다. 역유 태극하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역에 뭐 태극이 있다 이거보다도 개념을 선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할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주역의 작자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개념을. 여기에는 태극이 있어. 태극이라는 게 있어. 태극이라는 게 있어. 그렇고 시생양의하고 여기에서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네.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네.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시생, 그러니까 뭐야, 양의생 사상하고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네 가지의 개념들로 나눌 수 있어. 네 가지 개념들로 나눌 수 있어. 사상이생 팔계하니 이 네 가지 개념을 자연물의 8가지에다가 배속을 할 수 있네. 세상 모든 것을 이 8가지로 나누어 볼 거야. 다시 얘기하면요. 세상은 하나다. 지구 하면 지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으로 나누어 보겠어. 아니야, 이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볼 거야. 아니야, 이건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나누어 볼 거야. 둘로 나누어 볼 거야. 그렇게 나누었더니 너무 뭐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학교 저기 운동회 하면은 예전에는 한 반 있었는데 그죠? 백군 청군으로 나누면 한 반도 백군 청군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죠. 원래는 각 반들끼리 나뉘어져 있었는데 운동회 때는 같은 반도 백군 청군으로 나누어.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의 그 그룹이 생기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니 그 가운데 좋은 것 나쁜 것이 판별이 됐어. 좋은 것 나쁜 것이. 예. 그러니까 생팔계하니 팔계 정기륭하고, 팔계로서 좋고 나쁜 것을 정하고, 이 좋고 나쁜 것이 기륭이 생대업하니라. 이 좋고 나쁜 것이 큰 일을 낳느니라. 업을 낳느니라. 사업을 낳는다. 여기서 지금 태극, 양의, 사상, 팔계 얘도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차례차례 설명을 한 거지. 뭐 원래 뭐 태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가 나오니까 팔계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개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처음 공부할 적에 태극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태극이 있어서 양의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생이라고 한 건 뭐 낳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냥 생이라고 했지만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야. 그러고 보니 이게 성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지금 이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뭐 막 나누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눠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왜 생물 시간에 배운 그 배아가 분할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분할하긴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 시고로는 게 위에서 말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극하니 세상에 태극이 있고 이를 둘로 나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계하니 이렇게 해서 8가지 갔어요. 8개 정기룡 8개로서 기륭을 정하고 판별하고 기륭이 생대업하나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기에 이치 속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개를 낳으니 8개가 기륭을 정하고 기륭이 큰 사업을 행한다. 기륭이 어떤 일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자연의 상황을 인간의 사고체계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주역은 태극에서 출발하여 양의 사상 8개, 64개, 384호로 전개되어서 갑니다. 그 가운데 세상 만사 만물들에 관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역에는 태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태극은 8개 여적도를 살펴보면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요 그림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를 이런 식으로 도표로 다 개념화 해 놨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은 아닙니다. 무국이 태극이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태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관점을 나누어 보니까 음과 양으로 나누어 수 있더라. 이걸 다시 분화하니까 4가지 모습으로다가 크게 나눌 수 있네. 요게 지금 이재마의 사상의학. 인간을 4가지 체질로다가 나누어서 본다. 나누지 않으면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야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는 고수는 가능하지만 하수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로 나누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체형의 사람은 뭐 이런 혈액형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배우는 사람들이 쉽죠. 배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파괴까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의 태각에서 2가지 기운이 나타나고 이것을 두 거동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거동의. 이 두 개념이 곧 음양이고 이 두 거동에서 4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는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의 4가지 분류체계입니다. 사실은 태양,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요, 태음하고 태양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소음,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상으로 인간 이 체질이나 이런 걸 사상으로 분류한다 그래도 태음, 태양은 극소수고 소음, 소양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지극하게 한쪽만으로 돼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래도 남자도 여자 같은 성격이 있고 여자도 남자 같은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아주 뾰족한 그런 거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양을 거듭 쌓으면 4가지 개념이 됩니다. 여기에 음양을 한 번 더 더하면 8개의 개념으로 분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는 8괴입니다. 이 8괴에 다양한 개념들을 대입하는데 요 개념들은 이제 이 계사전이 끝나고 나면 설괴전이라고 있습니다. 설괴전에서 요 다양한 개념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설괴전, 괴를 설명하는 글에서. 그리고 그 변화는 기라고 흉함이, 변화는 하는 가운데 기라고 흉함이 나타나죠. 요 8괴가 기라고 흉한 게 아니고 그게 변화해서 대입되는 가운데 어떨 때는 그게 흉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기라게 다가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 기라고 흉함은 세상만사 다양한 일들에 대입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글요. 아유, 좀 요것만 다 읽죠. 뭐 시간이 조금. 근데 여기 태극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건 우주 대자연을 뜻하고 체계역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이 속에는 태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무극과도 같은 것이다. 주역 속에서 태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고 무극이 곧 태극이라고 하였으며 만사 만물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의 원리가 주역 속에 내재되어 있다. 주역, 여기서 주역은 책주역입니다. 앞에 주역은 책이 아니고요. 예, 시상양의 이 태극 속에 음과 양의 두 거동이 존재한다. 그냥 개념입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를 수로다가 치환을 해보면 0과 1, 예,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일생이법의 뜻이 있으며 하나에서 둘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일생의 법은 생이란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존재한다 혹은 이룬다는 말이 간절한 해석이 될런지 모르겠다. 요 얘기 뭐냐면 태극에서 양의가 나온 게 아니,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개념이다. 그런 겁니다. 양의 사상 8개로 되는 원리 속에 이진법의 이치를 엿볼 수 있다. 수론을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수가 생성되는 기본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64개 384호까지 우리의 인간에게 우주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설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네, 태극에서 양이라고 하였으나 양의가 사상을 존재케 했다고 하였으니 예, 사상이니 어떤 형상을 나타낸 것이며 사상이 생팔계라고 하여서 더 세분하여서 8가지로 설명하였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좋고 나쁜 것을 다 알아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둥 때문에 큰 사업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좋고 나쁜 게 있어야지 일이 생기죠. 예.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뭐. 예. 기실은 크게 보아서 기륭을 위한 어떠한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없다. 이것을 위하여 살고 죽고 하며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륭을 알려고 하면 팔계를 알면 된다. 팔계 속에 기륭이 있다는 것 뜻이고 이것만이 연구하여 알면 뭐든지 된다고 보겠다. 예, 11장의 뜻은 11은 하도수가 10이니 그 다음 다시 1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하도의 낙서를 뜻하고 후천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천에는 낙서를 사용하여야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요 얘기 뭐냐면 선천은 개벽된 상황이고요. 후천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지금은 뭐 안 쓰지만 옛날에 생활했을 때는 후천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 가장 이제 비견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공명 팔진도. 예. 그 낙서도를 가지고서 응용해서 팔진도를 배설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1은 세로로 쓰기로 하면 토로다 보이기도 한다. 그죠? 토로 보이기도 하고 사로 보이기도 하고. 요거 옛날에 세로 쓰기 얘기예요. 오행 중에 토는 오행 중 중앙을 뜻하고 숫자는 50. 예. 50의 기용은 46, 9다. 요거 좀 글자 틀린 것 같은데. 예. 일량이 시생하는 지월 11을 뜻하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요. 50을 새로 쓰기로 해놓으면 졸자로도 보인다. 졸자인지 50인지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죠. 논어에. 나에게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주역을 더 연구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세로로 쓰기로 해놓으면 50을 써놓은 게 졸자인지 50인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예, 11 이렇게 세로로 써놓으면은 선비를 뜻하기도 한다. 예전에 그 초서로 막 써놓으면 뭐 이게 토자인지 사자인지도 사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천부지성 곧 지선과 명명덕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라야 후천의 종자가 될 수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이거 암시가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속에 태극이 있다는 뜻은 주역은 태극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는 뜻과도 같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의 사상 8개 64개 384여 등으로 세분하여 놓았을 뿐이다. 예, 세분하여 놓았을 뿐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역의 이치는 광대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포괄하였다고 보겠다. 예, 대업,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업이다. 모든 일이 일이다. 변하고 화하여 가는 것이 일이며 막혔던 것이 통하는 것이 일이며 하늘과 땅에 행하는 바를 사람이 순응해서 나가는 것도 일이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대업이며 이것을 우리 사람이 본받아서 알아서 순응해 나가는 것이다. 여자인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본받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 시간이 뭐 아직 그래도 10시는 안 돼. 9시는 안 됐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기 이현선 부회장님은 그동안 왜 쉬셨어요? 난 깜빡해서 맨날 예? 맨날 깜빡했다고요. 맨날 깜빡했다가 난 졸업을 하시고 안 나오시나 했더니 깜빡했구나. 월요일마다 깜빡해가지고. 그럼 이제부터는 안 오면은 저기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깜빡해서 깜빡. 계속 깜빡해가지고 깜빡하고 나서 다음 월요일 꼭 해야지 하면서 또 깜빡하고 가 이러다. 하긴 그래. 저기 저녁마다 와야지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뭐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죠, 뭐. 네. 그래요. 저기 자주 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은 왜 안 오나 하고 그러는데 한번 두 번만 안 오면 그다음부터는 바쁜 일 있는 모양이다 하고서 안 부르지.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